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던 여자가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된 채 눈만 멀뚱멀뚱 뜨고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여자 입에서 짧은 애마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자는 긴 머리를 짧게 자른 것 외에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얼굴에 도톰한 입술, 그리고 눈에 지나칠 정도로 진하게 화장을 한 모습은 변한 게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얼굴은 한 번 보면 절대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그 여자와 저는 지독한 악연으로 이어져 있다고 해야 할까요? 두 번 다시 마주치면 안 되는 그런 악연 말입니다. 그 여자와 제 인연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가 굉장히 더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제가 수신 거절을 눌렀는데요. 김영우 씨 알죠? 알면 전화통화 좀 하죠. 같은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영우는 그때 당시 제 남자친구였고 우리는 3년 가까이 사귄 사이였어요. 그런 제게 그러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니 제가 놀랐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황당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문자 메시지는 생각보다 강렬한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인사 한마디도 없이 다짜고짜 제 남자친구를 아냐고 물어봤으니 제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저는 숨까지 몰아신 채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김영우란 이름 듣고 바로 전화를 하는 거 보니 역시 찔리긴 찔리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요. 김영우는 제 남자친구인데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난 오혜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둘이 만나서 단판을 짓죠. 영우 씨가 해결한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연락했어요. 여자가 자존심도 없나?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가? 그 여자가 시간과 장소를 말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싶기도 했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어요. 그렇게 제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우씨, 혹시 오혜정이라고 알아? 뭐? 누구라고? 아니, 방금 오혜정이란 여자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영우씨 아는 사람이냐고. 뭐? 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 네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영우씨가 아는 사람은 맞구나? 아니 그게 말이야. 안다라고 하기보다는 귀찮게 날 따라다니는 여자라고 해야 하나? 약간 스토커 기질이 다분한 그런 여자야. 그러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시해. 아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차단해. 알았지? 남친이 허둥지둥대며 제게 신신당부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에게는 촉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 저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되면 여자의 촉이 아니더라도 다들 느꼈겠지만요. 어쨌든 저는 남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말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카페였어요.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저를 부른 듯 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시끄러운 카페로 불렀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카페 안이 북적북적했으니까요. 제가 카페로 들어서자마자 한 복판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여자가 손을 들어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마치 여기 라는 말을 하듯이 고개까지 살짝 끄덕이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의 첫인상은 강렬하다 못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눈에 무슨 억한 심정이 있었던 것인지 눈에 온갖 화장을 다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심지어는 눈 주변이 반짝반짝 거리기까지 했는데 눈에 너무나 집중을 해서 화장을 한 나머지 눈만 보일 정도였어요. 마치 얼굴에 눈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다 그 여자 옆에 웬 남자 한 명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남자의 인상도 그다지 평범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고은혜 씨? 네, 안녕하세요.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인사말이 튀어나왔어요. 내가 지금 안녕하게 생겼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불러놓고 다짜고짜 그런 말을 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 아닌가요? 정말이지 기가 막혔기에 저도 지지 않고 여자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거기랑 내가 예의 차릴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역시나 눈치가 없어도 정말 없네요. 자꾸 저보고 눈치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눈치가 없다는 말이죠? 아니,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계속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진짜 이 정도면 멍청한 거야. 안 그래, 오빠? 여자가 옆에 앉아있던 남자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이 비웃고 있었는데 남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남친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우리 영우 씨한테 내 얘기 했다면서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전화 받기 전에 저랑 얘기부터 하죠.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전 영우 씨 여자친구예요. 근데 알고 보니 당신 영우 씨를 꼬셔서 저 몰래 만나고 있더라고요. 네? 영우 여자친구라고요? 참 어이가 없네. 영우랑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요? 저요? 전 영우 씨랑 만난 지 1년도 넘었어요. 여자가 어깨에 힘까지 준 채 당당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1년이요? 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 영우랑 만난 지 3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저보고 영우랑 바람을 피웠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여친 있는 남자랑 당신이 바람 피운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봐요. 사람이 사귄 기간이 뭐가 중요해요. 1년은 사귀었던 3년은 사귀었던 현재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아니 당신이 아까 나보고 영우랑 바람 피웠다고 하면서 뻔뻔하다면서요. 그래서 하는 말 아닙니까? 아 그건 모르겠고 영우 씨랑 난 사랑하는 사이니까 당신이 떨어져요. 난 이미 영우 씨 가족들하고 여행도 다녀온 사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영우 가족들도 다 알고 있다고요? 순간 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도 남친 가족들과 나름 잘 지내고 있었어요. 특히나 남친 엄마가 저를 많이 예뻐해줬거든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식사를 하거나 할 때면 니들 빨리 결혼해. 그러다 누가 우리 은혜 낚아채 가면 어떡해. 남친 엄마가 항상 제 앞에서 그러한 말들을 하곤 했으니까요. 그랬으니 그때 당시 저는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저 정말 친한 사이인데 그럼 그동안 영우랑 영우 가족들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저번 때라도 영우 씨 가족들이랑 바닷가 놀러 갔다 왔어요. 증거 보여줘요? 여자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서는 제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여자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남친 가족들과 그 여자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 남친과 남친 가족들이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가장 소름 끼쳤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남친 엄마가 그동안 제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는데 그 여자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그 여자와 남친 엄마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지 기가 막혀서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때요? 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사귄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난 영우 씨가 애인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람 피운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남친이나 빼앗기지. 너처럼 그렇게 살면 바보 멍청이가 된다 그 말이야. 어쩜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는 거지? 암튼 이렇게 된 마당에 당신 영우 씨랑 헤어질 거지? 걱정 마. 그런 인간 말종은 내가 기꺼이 버려줄 테니까. 둘이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리고 가만 보니 내가 바보가 아니라 당신이 바보인 것 같은데? 어쩜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랑 잘 해보겠다는 말을 하는 거지? 암튼 잘 해보라고. 바보 멍충이 둘이서 아주 잘 살겠다. 제가 그 여자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뭐야? 너 지금 우리 놀리는 거지? 그럼 내가 축복이라도 해줄 줄 알았냐? 바보 천치 둘이서 아주 꿍짝이 잘 맞는구만. 그리고 고맙다. 그런 인간인 줄 알려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비웃었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 여자가 참 이상했다는 생각만 드네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참 많이도 했거든요. 그냥 억지를 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진짜 보자보자니까 네가 나를 비웃어? 여자가 갑자기 앞에 있던 물컵을 들더니 제 얼굴에 끼얹어 버렸어요. 여자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듯 해보였어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놀란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가 지금 비웃었잖아. 근데 지금 네가 나를 비웃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못났으면 3년이나 사귄 남자친구를 빼앗길 수가 있어? 그러고도 어디서 잘난 척이야, 잘난 척이. 머저리 같은 게. 그 순간 저도 이성을 잃고 말았고 앞에 있던 차가운 커피잔을 들어 그 여자 얼굴에 들이부어버렸습니다. 야!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오빠! 쟤 좀 어떻게 해봐! 그 여자가 옆에 앉아있던 남자에게 소리를 쳤고 그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카페 직원이 급히 우리에게 다가왔고 저기 계속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만 나가주세요. 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바람에 그 여자 오빠라는 사람이 급히 가방을 챙겨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잘 들어. 당신이 계속 버티고 있어봤자 찐따밖에 더 되겠어. 그러니까 그만 떨어져 나가란 말이야. 지금 사귄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바보 멍충이야. 영우 씨랑 나 조금 있으면 상견례도 할 예정이거든. 상견례를 하던지 말던지 그딴 건 나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진짜 고맙다.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는 걸 알려줘서. 내가 당신한테 진짜 감사해야겠는데? 당신이 내 인생을 구해줬거든. 제가 그 여자에게 쏘아붙인 뒤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 남친을 급히 만났는데요. 너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면 나랑 헤어지고 만나면 되는 거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니 그게 말이야. 난 아직 마음 정리를 못했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혼 상대감으론 네가 딱인데 그 혜정이는 집이 돈이 많대. 그래서 우리 집에서 혜정이를 좋아해. 그게 그렇잖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 근데 난 아직 결정한 건 없는데 혜정이가 설레발 친 거야. 혜정이 걘 그게 문제야. 돈은 많은데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래서 결혼이 망설여진단 말이야. 뭐? 그럼 넌 지금까지 혜정인 가는 그 여자랑 나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 말인 거네? 너 내가 알던 김여우가 맞는 거냐?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너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 너야말로 뭘 그렇게 오버하고 그래? 생각해봐. 너도 말이야. 부잣집 남자가 좋다고 계속 쫓아다니면 너도 좀 흔들리지 않겠냐? 사람은 돈 앞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안 그래?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야, 정신 나간 인간아. 네가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으면 나랑 헤어지고 만나 정상인 거야. 근데 사람을 놓고 저울질을 해? 너랑 오늘부로 끝이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제가 자리를 박차고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 예전에 남친을 소개해준 친구와 소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전 남친을 소개해준 사람은 제 친한 친구였는데요. 친구와 전 남친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뭐야, 김영우 그 인간이 진짜 그랬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김영우 그 인간 회사에서는 아주 젠틀맨으로 유명해. 상사한테도 잘하고 후배들도 되게 잘 챙겨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그래? 난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아니 그렇게 이상한 사람 같았으면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줬겠냐? 그게 어디 네 잘못이겠냐. 사실 그동안 나도 그런 인간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건 실망했다라기보다 너무 무섭기까지 했다니까. 생각해봐.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나한테 할 수가 있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동안 조금 이상했던 것 같긴 해. 음식점 같은 데서 별것도 아닌데 직원들한테 트집대고 그러긴 했거든. 그땐 별것도 아닌데 왜 저러지 그러고 말았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하긴 했었던 것 같아. 진짜? 근데 난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야, 열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친구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냥 못 넘어가면 어떡하게. 그냥 냅둬.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그런 인간인 줄 결혼 전에 알았으니 오히려 잘 된 거 아니겠냐?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려고. 뭔 소리냐? 난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넌 내 절친인데 감히 너한테 그딴 식으로 한 거 절대 용서 못해. 근데 그 사람 엄마도 너 진짜 좋아했다며. 그러니까 내가 더 기가 막히다는 거야.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게 그 집안 사람들 성향인 것 같아. 그냥 남의 감정 따위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지.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거야.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렇게 친구와 저는 한동안 소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헤어졌는데요. 얼마 뒤 친구가 제게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김영호 그 인간 말이야. 회사 관뒀다.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 다닐 거래. 뭐? 갑자기 왜? 왜긴 왜겠냐. 내가 회사에 그 인간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소문내고 다녔지. 사람들이 다들 수근거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하물며 같은 팀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그 인간을 피해 다닐 정도였거든. 뭐하러 그렇게까지 했어. 그러다 혹시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려고. 해코지는 무슨 해코지를 해. 어차피 회사에 사표까지 낸 마당에. 친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뒤 전 남친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대기업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름 중견기업이었었는데 그만뒀다고 하는 거 보니 본인이 한 짓이 창피하긴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뒤 저는 모든 것을 잊고 한동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헤어져서 아쉽다거나 슬프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도 않았었기에 오히려 더욱 빨리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 달에 네 동생 상견례 하기로 했다. 그때 인사드리고 갔다던 그 아가씨 말하는 거야? 그래, 우린 그냥 그렇던데 네 동생이 좋다고 저 난리니 어쩌겠니? 그쪽에서 급하게 상견례 하자고 해서 다음 달에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날 너도 와서 얼굴 한번 봤으면 좀 좋았었니? 그날 하필 출장 때문에 지방 내려간 걸 어쩌겠어. 그리고 내가 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뭐 방법은 있고? 지가 좋아서 난리인데 뭘 어쩌겠어. 엄마도 그냥 그러려니 해. 사실 얼마 전에 동생이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었는데 제가 지방 출장을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그날 동생의 여자친구를 만나본 엄마는 영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눈치였어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본인이 좋다고 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한 달 뒤 우리는 상견례 장소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상견례 자리에 나온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전 남친이 저와 저울질을 하던 그 여자 말입니다. 그랬으니 그 여자가 경악을 한 채 저를 바라볼 수밖에요. 제 얼굴이 개성있게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 여자는 분명히 저를 한눈에 알아본 듯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여자를 한눈에 알아본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 여자의 진하게 화장된 눈을 보고 한눈에 딱 알아봤으니까요. 도대체가 눈에 왜 그렇게도 진하게 화장을 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진 않지만 우리 엄마가 그토록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눈을 그렇게 진하게 화장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테니 엄마가 경기를 했을만 하겠구나 싶었거든요. 와, 이래서 사람의 인연이 무서운 거군요. 아니, 저기 그게... 누나, 혜정이랑 서로 아는 사이야? 알다 마다. 이거 참 곤란하게 됐네. 그날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 봤으면 상견례까지는 안 해도 됐을 텐데 너무 귀찮게 됐네요. 저기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혜정이란 그 여자는 예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상견례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떼를 썼거든요. 제가 보통 인연이라면 모른 척하고 그냥 상견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저기 죄송한데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유는 따님한테 들으셔야 할 것 같네요. 라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부모님이 놀란 채 말리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선은 그냥 앉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상견례 끝나고 말해. 엄마 아빠, 저기 저 혜정씨란 사람이 그때 그 여자야. 그때 내 얼굴에 물 끼얹었다는 그 여자 말이야. 뭐? 그때 그 불려시? 그 또라이? 순간 엄마가 흥분까지 한 채 소리까지 질렀어요. 그래, 그때 그 불려시 그 또라이. 근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겠어? 아참, 갈 때 가더라도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영우랑 결혼까지 할 것처럼 그 난리를 치더니 왜 헤어진 거죠?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서요. 저기, 그건 다 과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 이게 지금 제가 이해한다고 해서 될 일인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혜정씨는 지금 제 동생이랑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미안하긴 했지만 뭐 안 될 것도 없죠. 그때 누님이 영우씨랑 결혼했던 것도 아니고 영우씨가 그때 나한테 반해서 넘어왔던 걸 저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게 왜 내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거냐고요.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누님 동생이 저 없이는 못 산다고 하니까 우린 이대로 결혼할 거예요. 혜정이란 여자가 제 동생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는데요. 네가 이 결혼을 하던지 말던지 우린 관심 없다. 근데 네가 굳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우린 앞으로 네 얼굴 안 보고 살 생각이야. 그럼 우린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빠가 그 말만을 남긴 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엄마와 저도 아빠를 따라 밖으로 나왔고요. 그렇게 부모님과 제가 차에 올라탔는데요. 제 동생이 혼비백산한 채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나도 이 결혼 못하겠어. 엄마 말이 맞았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그때 누나한테 그랬던 여자인 줄 알았으면 진작 헤어졌을 텐데. 너무 죄송해요. 동생의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했어요.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엄마가 차에 앉아서 그저 어이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그 여자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헤어질 수 없다며 울며 불며 매달렸는데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1층 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는데 어디에 숨어 있었던 것인지 누군가 순식간에 제 팔을 잡았어요. 깜짝 놀란 제가 뒤를 돌아봤는데 그 여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일은 진짜 실수였어요. 난 모르는 일이니까 이러지 마요. 당신이랑 헤어진 건 내 동생이 결정한 거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누나 때문에 헤어진 건데 다시 말 좀 잘해주면 되잖아요. 저 이번에는 꼭 결혼하려고 했는데 단지 운이 나빴던 것 뿐이잖아요? 사실 까놓고 누나만 몰랐다면 우린 지금 좀 결혼 날짜 잡고 그랬을 텐데 제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잘 좀 말해줘요. 앞으로 진짜 착하게 살게요. 여자가 막무가내로 제 팔을 잡아 끌며 빌어댔어요. 글쎄, 전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이 돈 놔줘요. 안 넣으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니까 우리 결혼하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놔준다니까요. 아니면 나 맨날 여기 찾아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며 제가 그 여자의 손을 뿌리쳤는데요. 그 여자가 아파트가 떠내려가라 계단에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순간 경비 아저씨가 급히 우리에게 뛰어왔습니다. 입주민 신고 들어와서 와봤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딱 보니 우리 아파트 입주민도 아닌 것 같은데 남의 아파트에 와서 왜 소란을 피우는 거요? 내가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당신 가만히 있어요. 경비 아저씨가 그 여자를 보며 소리까지 질러댔습니다. 뭐요? 경찰에 신고했다고요? 그래요. 내가 방금 신고했어. 어디 남의 아파트에 와서 행패를 부려 부리긴. 경비 아저씨가 그 여자를 노려보며 다시 큰 소리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던 그 여자가 갑자기 꽁지 빠지라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말이죠. 그 여자가 어찌나 정신없이 도망가던지 경비 아저씨와 제가 깜짝 놀란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 여자 뭔가 캥기는 게 있긴 있는 모양이네. 어떻게 경찰 얘기를 듣자마자 저렇게 냅다 톡킬 수가 있어 그래? 근데 아가씨랑은 어떻게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세상에 이상한 사람 참 많은 것 같네요. 아저씨 아니었음 저 혼자 감당이 안 됐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아저씨 진짜 경찰에 신고하신 거예요? 아니 소리 좀 질렀다고 어떻게 신고하겠어요. 소란 피우길래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암튼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경비 아저씨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한 뒤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은 부모님과 동생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니 넌 눈이 뒤통수에 달렸냐? 우린 그냥 딱 봐도 좀 이상해 보이던데 어떻게 결혼 상대자로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 너 내일 안과 가서 시력 검사부터 받아봐. 아니다. 이 정도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냔 말이야. 엄마가 동생을 보며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그 여자와 전 남친이 왜 헤어졌는지 말이죠. 그렇게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부자라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고 몸에 온통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녔던 것도 신용카드를 긁어댄 거라고 했는데 빚도 어마어마하다고 했어요. 뭐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여자였다는데요. 전에 저를 만나러 나왔을 때 오빠라는 사람과 같이 나왔었는데 그 오빠도 친오빠가 아닌 뭐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던데
암튼 이래저래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여자였습니다. 전 남친도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헤어졌던 것 같고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헤어진 뒤 전 남친이 한동안 제게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 여자와 헤어지고 난 뒤 후회를 하며 저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습니다. 요즘 우리 아빠는 동생과 저만 보면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조상이 돌봤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악연이 없었더라면 제가 전 남친과 결혼을 하게 됐던가 아니면 제 동생이 그 미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 텐데 만약 그랬다면 아마도 우리 집안은 이래저래 풍비박산이 나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하네요. 요즘 들어 더 느끼는 거지만 좋은 인연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떨 때는 그 인연이 끔찍한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